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어제 방금 말씀 전에 했던 것처럼 전 칼럼에서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국가는 환율 조작국이며 화폐를 무한히 찍어내어 부동산을 폭등시킨다고 이런 제목으로 또 제가 하려고 했었죠. 그 전제로서 미국이 달러를 어떻게 운용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자기 국가 차원에서 돈벌이가 이 세 가지로 돈벌이를 한다고 했죠. 이 세 가지. 그러면 이제 민간 차원에서 돈벌이를 하는 것을 도와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민간 기업들이 수출을 잘 할 수 있겠죠. 수출을 잘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 들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지금 현재 1달러당 한 1200원 정도 뭐 하나요? 근데 계산하기 쉽게 지금 1달러당 1000원 정도를 해요. 1000원 정도를 하는데 1000원 정도가 계산하기 쉽게 1000원 정도인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 만약에 1달러당 1000원에서 민간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고, 물론 이제 수입한 또 입장에서는 뭐 나라마다 처한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수입을 많이 하냐 또 수출을 많이 하냐, 수출 주도형 국가이냐 수입 주도형 국가이냐 아니면 뭐 어떠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지금은 글로벌한 사회이고 글로벌한 전 세계가 이게 하나의 경제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자국의 화폐가 만약에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사업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1달러당 900원이 된다면, 1달러당 700원이 된다면 내가 1달러치를 물건을 예를 들어서 100달러치를 샀어요. 뭐 100만 달러치를 팔았어요. 물건을. 그래서 가져왔더니 우리나라로 뭐 예를 들어서 1000억이어야 되는데 700억이나 800억밖에 안 됐다. 이렇게 되면은 자산 가치가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기존에 1달러당 1000원이었었다면 만약에 자국의 화폐가 1달러당 900원이나 뭐 800원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국은행을 동원해서, 조폐공사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1달러당 1000원으로 도로 맞추려는 성향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맞춰줘야 기업체는 항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봐보면 박정희 했었던 말고 전두환이가 7년간 정권을 잡으면서 무식하게 하면서 잘한 게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죠? 이자였어요. 이자를 7년간 무식하게 다 똑같이 그냥 하라 이거야. 안 하면 어떻게? 그냥 군사정권이니까 강제로 폐업을 시켜버리는 거야. 무식하게 하니까, 무식하게. 그러면 모든 경제 주체가 지금 앞으로도 이자율이 이 정도 되고 향후에도 이 정도 되니까 어떤 게요?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장기 프로젝트를 세울 수 있어요. 이게 6개월이냐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이게 2년이나 3, 4년, 5년 단위로 경제 계획을 쓰고, 이에 민간 경제 주체들이 그러한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1달러당 어떻게 해요? 1000원에 맞추려고 하겠죠. 경제가 힘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달러당 1100원이나 1200원으로 아예 맞추려고 하겠죠. 더 돈을 찍어내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간 경제에서 살아나려고 하죠. 이것이 봐봐요. 순환선입니다. 순환선. 만약에 한국이라는 정부가 그러한 행위를 1차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한국이란 나라는 미국과 그런 환율이 형성될 거고, 일본과도 형성될 거고, 대만과도 형성될 거고, 예를 들어서 중국과도 뭐 유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원당 중국의 뭐 유안끼리 또 뭐 환율의 결제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낮아지면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나라, 상대방 나라의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환율을 맞추려고 또 발행을 하더라 이거죠. 그것이
순차적으로 도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한 행위를 제일 처음에 미국이란 나라가 먼저 했다. 그러면 상대방의 나라인 캐나다도 그것처럼 똑같이 돈을 찍어내 그 비율을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 비율을 맞추려고 할 거고, 또한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독일이란 나라도 또 그 행위를 할 거고, 프랑스란 나라도 그 행위를 할 거고, 가봉이란 나라도 그 행위를 할 거고,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나라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속된 말로 미국이 자꾸 한율 조작국이다. 너 한율 조작국이기 때문에 내가 너 한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다음에 뭐 세 가지 요건이 있죠. 뭐 세 가지 요건은 뭐 다 알 필요도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 그것은 자기가 경찰 국가이기 때문에 협박용으로 자꾸 너 한율 지정할 거야. 한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한율 조작국 내가 지정하기 전에 너 내 말 들어. 그럼 내가 지정 안 할게.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한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협박을 주고 자기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사업하기에 유리하게 조건을 바꾸는 거겠죠. 바꿔 나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자기는 미국 달러를 무한히 찍어내요. 봐봐요. 그 전에 지금은 의장이 달라졌지만 그 전에 범버냉키 의장이라고 그분은 어땠습니까? 별명이 헬리콥터라고 했잖아요. 헬리콥터. 헬리콥터라는 게 뭐예요?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달러를 찍어내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렸다라고 해서 별명이 헬리콥터였습니다. 헬리콥터 범버냉키라고. 그러면 미국이 그때 당시에 자국 기업들이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제가 말했었죠. 미국이란 나라는 근본적으로 제가 이걸 한날 1차에 설명을 안 했는데 전 강의에 미국의 나라는 일반 종이에다가 1센트도 안 되는 종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달러라는 것을 찍어서 돈을 던져주면 99.99센트는 99달러 99센트는 자기 순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오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적자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흑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봐보면 뭐 지금 그 세계 경제 뉴스 나오거나 뭐 했었을 때 맨날 미국은 적자래요. 미국이 경제가 안 좋아서 적자인가요? 미국 경제가 저는 안 좋아서 적자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는 근본적으로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적자가 나요. 항상 적자가 나. 그러면 항상 적자가 나고,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도 적자 나고 20년 전에도 적자 나고 지금도 적자 나고, 앞으로 미국 달러가 패권인 이상 전 세계의 기축화폐이고, 이러한 기축화폐고 전 세계 패권 국가이면서 이 달러를 그냥 종이택지에다가 100달러로 찍어내서 뿌려서 물건을 사오는 그 순간은 항상 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항상 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왜 꼭 중국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봐보면 그것은 뭘까요? 중국이 미국한테 달라들어서 미국이 패권의 국가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겠죠. 그러기 전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싹을 잘라버리고 싶은 거겠죠. 그런 것처럼 또 국가가 미국이라는 국가가 미국 달러, 무역 항로권, 천연 자원 시장에서 수수료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벌어들이지만, 자기네들이 벌어서 민간인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을 꽂아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인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면 민간 경제를 살리려고 했었을 때 범버냉키가 그만큼 달러를 찍어냈단 말이에요. 무식하게 찍어냈어요. 무식하게. 그러면 그 달러 비율대로 맞춰야, 중국도 거기에 맞춰야, 한국도 거기에 맞춰야, 일본도 거기에 맞춰야, 프랑스도 거기에 맞춰야, 가봉도 거기에 맞춰야, 모든 나라들이 다 거기에 맞춰야 돼요.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맞추지 못한다면 자기 나라만 경제가 힘들어져요.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다 또 똑같이 타이밍을, 미국이 지금 2017년에 왕창 찍어냈으면 한국이란 나라가 2017년에 왕창 찍어내진 않더라도 2018년 초나 2018년 후반이나 2019년 초에는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는
시점을 두고 6개월이나 3, 4개월이나 뭐 1년 정도 시점을 두고 계속해서 돈을 막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로 오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들은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이제 그 화폐 아니 그 뭐죠? 그 부동산 부정론자들 뭐 하락론자분들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 국민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고 무엇이 어째서 어쩌고 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해서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지금 이것은 폭등이고 있는 놈들이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내리죠.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논리가 아니라 바로 국가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이 시켜서 한국조폐공사에서 나도 모르게 찍어낸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고 환율을 맞추기 위해서 찍어낸 그 돈이 이 부동산 가격으로 폭등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봐보면 뉴욕이라든지 뭐 시카고 그다음에 뭐라고 동경 그다음에 뭐 중국에 있는 북경 그다음에 런던 프랑스 전 세계 대도시 가격하고 봤을 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뭐 절반 이하 수준이다. 고급 아파트도 절반 이하 수준 이하라는 거죠. 고급 아파트도. 그래서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 가격들은 그 정부가 어쩌면 그것은 잘해서 관리를 잘하는 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건교부가 굉장히 부동산 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을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적게 아니면은 시장에서 필요로 수요량보다 항상 저는 적게 공급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기회 있을 때 이제 뭐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것이 공급된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엄청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보면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게 항상 그 스텝 바이 스텝 형식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이 목적이고 폭등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폭락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게 국가입니다. 국가는 항상 부동산 가격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오르기를 희망을 하는데 어찌됐든 제가 오늘 말하려고 했었던 것은 모든 국가는 환율 조작국이고 그래서 뭐냐면은 미국이 너희 나라는 환율 조작국, 너희 나라는 환율 조작국이 아니야. 이것은 그냥 어불성설이고 제가 보기에는 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는 다 환율 조작국이다 이거예요. 미국부터 환율 조작국이고 미국 달러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수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자기의 경제가 급격하게 그 환율이 변동되면 다 국가 경제가 어장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국가가 어장나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하나만 보고 부동산 하나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경제를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정책이 펼치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중앙은행, 중국 중앙은행, 뭐 일본 중앙은행, 뭐 독일 뭐 중앙은행, 뭐 가봉이네 뭐 이런 나라 우간다라는 뭐 중앙은행도 전부 다 자기 나라의 전체 경제를 보고 화폐를 발행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서 이거 폭등하니까 그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발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국가가 서로 간의 민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환율 조작을 스스로 다들 하고 있고 그 환율 조작에 한 그 혜택, 그 환율 조작을 함으로써 화폐를 무한히 발행하고 그 무한히 발행한 그것이 땅에 엉거붙어서 그 땅에 엉거붙은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에 동의 안 하실 분도 있을 거고 뭐 동의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이곳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